네, 저는 진짜로 상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 씨한테는 분명히 그 어떤 성취에 대한 부담감,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요 생각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공황 증상의 굉장히 큰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심리적인 어려움 또는 정신과 진료를 직접 경험하신 내담자분을 모시고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는 대면 상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담자분이 함께 해주실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 채널 구독은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공황장애 왜 나만 낫지 않는 걸까? 라는 영상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10년 이상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이 되도록 시험을 준비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낫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학생 때는 특목고 입시 스트레스, 고등학생 때는 대학 입시 스트레스, 대학생 때는 휴학 중 고시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어졌고 현재는 로스쿨에서 시험 압박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 동기로 저희 상담에 지원해주신 내담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먼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9살 장진영입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며칠 전에 휴학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진영 씨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 씨께서는 좀 어떤 종류의 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을 하셨을까요? 주된 거는 이제 불안이나 공황 증상이었고요. 아무래도 그게 좀 만성화되다 보니까 좀 우울이라든지 무기력 혹은 뭐 장소에 대한 회피 그런 쪽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공황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황 증상으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있는 거 뭐 질식감, 손발이 저려오면서 감각이 이상해진다든지 숨이 끝까지 쉬어지지 않는다는 가빠오는 느낌, 그리고 어지러움, 구역감, 구역질 네, 그런 게 있었고 작년 정도부터는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실제로 뭐 비대면 수업을 듣다가 이제 약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건 진짜 겪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네. 정말 힘들죠. 그리고 이게 언제 또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살아가게 되고요.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공황장애가 그리고 또 길게 이어지면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되게 흔하죠. 그럼 이런 증상들이 시작된 거는 언제부터실까요? 증상을 처음 인지를 한 거는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였고 그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세요?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건 24살 근데 사실 증상을 인지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처음에는 심전도 검사나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기능상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보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해서 그때는 다들 이 정도의 증상은 감당하면서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대학 때 와서는 점점 증상이 심해지니까 한번 예약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약을 했다가 부모님이 좀 반대하셔서 예약을 직접 취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말하자면은 네. 진료를 택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군요. 그럼 그동안 그 좀 진영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공황에서 오는 긴장과 무력감이죠. 이렇게 계속되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제 마음에서 온다라는 걸 저도 아니까 공포에 대한 공포라고 많이 읽었는데 그것도 결국엔 제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 하나 컨트롤을 못하지? 라는 그런 자괴감도 좀 크고요. 아마도 이제 우울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된 제일 근본적인 생각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진료는 이제 24살 때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약 5년 정도 되셨는데 그 사이에는 줄곧 좀 치료를 받으셨을까요? 예, 거르지 않고 약도 먹고 진료도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으시면서는 좀 경과가 어떠셨어요? 사실 증상이 없어진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는 있구나 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일단 뭐 지식감이 많이 느껴졌을 때 약을 먹으면
실제로 약이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안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인다든지 또 음. 약간 긴장이 풀려가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의지하는 느낌이 있어요. 병원에 갈 때까지 더 견뎌보자 그런 좀 선생님과의 유대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치료 과정이 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은. 주로 약물로 음. 진료를 받고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상담 센터를 다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료하고 상담하고 분리돼 있었던 점은 있어요. 제가 또 심리적으로 다른 환자들 분들께 좀 죄송해가지고 약 얘기만 하고 좀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점은 있죠. 이제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약물 치료도 하면서 사실 공황장애 가장 핵심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다 하고 계시고 증상도 좋아지셔서 다행인데 근데 최근에 또 분명 악화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 지원 동기 주신 건 봐도 분명히 입시 스트레스라는 게 본인에게는 남들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혹시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이렇게 크게 작용하는지 좀 깨달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교우관계나 입시가 좀 이렇게 얽혀 있는 시기잖아요. 청소년 시기가. 그때 그런 스트레스가 좀 중첩이 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부모님께 이렇게 좀 힘든 점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점이 작용한 것도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하는 대신에 참고 견디고 다들 힘들겠지 하고 좀 네. 넘기고 그 공황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흔한 심리적 특성이잖아요. 억제하고 억압하고 꾹꾹 눌러놨던 게 펑 터져 나오는 건데, 예, 그래서 다들 뭐 정신질환이 있다 이러면은 다들 마인드가 약하다, 너 멘탈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실 공황장애 하면 떠오르는 김구라 씨 누가 봐서 멘탈이 약해요. 그렇게 강한 사람들도 그냥 꾹꾹 눌러놨다 보면 누구나 터질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실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좋은 펑션을 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영 씨도 겉에서 보실 때는 다 이뤄내셨잖아요. 제가 목표로 했던 것들은 대부분 무리 없이 성취를 이뤘기 때문에 더더욱 주변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뭐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네가? 라는 반응이 좀 의외다. 네, 의외다. 포기를 안 했다라는 게 오히려 그런 반증으로 보이나 봐요. 이렇게 되게 강하고 멘탈이 강하고 뭐 힘들어도 그리고 잘 앓는 소리 조절할 수 하지만 있는 결국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 그런 그런 게 이제 또 하나의 타이틀이 돼서 좀 스스로를 짓누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보니까 내가 거기에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영 씨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좀 압박감이 컸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이뤄냈으니까 하는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억압하면서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했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은 좀 지금 와선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진료를 이제 쭉 받아오셨다라는 얘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진료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좀 좋았던 점, 반대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았던 점은 어쨌든 제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눌 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스스로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선생님께 여쭤보면 뭐 인터넷 찾는 것보다요 훨씬 믿음직스럽고 뭔가 쌍방향 소통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과의 유대가 생긴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의지할 사람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점 때문에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약이 저는 아무래도 공황은 그 불안할 때 진정제를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잖아요. 물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게 조절 가능한 수준이 된다라는 점이 좋았죠. 그래도 분명히 좀 아쉬운 점도 있잖아요. 마냥 다 좋아할 수는 없었을 텐데 네, 아쉬운 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상담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께 못하고 좀 빨리빨리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대학병원에 다녀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사람이 많아요. 대학병원 엄청나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딱 예약한 시간보다도 일찍 갔는데 그때로부터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또 그게 이해는 되잖아요. 아, 어떤 분이 또 심리적으로 엄청 네. 힘드신가 보다라고 음. 생각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음. 막상 제가 들어가면 아, 나는 뭐 약만 먹으면 조절 가능하니까 하면서 힘든 얘기가 있어도 좀 약 얘기만 하고 처방받고 좀 뛰쳐나오는. 이런 착한 아이 콤플렉스. 그런 거네요. 말하자면은. 네.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배려심이 참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결국 나를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 안쓰럽죠. 거잖아요. 네. 1년 반 정도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음. 한 달 전에 처음으로 약간 좀 길게 하면서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래도 시간을 길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다 그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예약 대기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진료를 받으면서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주변 사람들한테 오픈을 하셨어요? 네, 오픈을 하기도 했고 자이든 타이든 이게 대학 시절에는 동아리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좀 동기들이랑 학업 생활을 함께 한다거나 할 때 로스쿨에서는. 저희는 좀 대면 수업을 작년에 좀 했었거든요. 수업을 듣다가 도중에 공황 증상이 와서 뛰쳐나가거나 하면 교수님도 아시고 동기들한테도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되니까 오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은 사실 조부모님께는 뭐 부모님도 이렇게 좀 알리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저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공황을 남에게 보이는 거를 두려워하셔서 더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신 거잖아요. 주변 반응은 좀 어땠어요? 저는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로스쿨이라는 곳이 미래의 뭐 동료들이다. 그래서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1학년 1학기에는 비대면 기간이라 웬만하면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노력하고 쓰러져도 혼자서 쓰러지고 그랬었는데 정작 또 대면 수업이 되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오픈을 하고 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숨이 가빠져서 뛰쳐나가면 대신 뭐 녹음을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진정제 빨리 먹을 수 있게 데려다 준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오면 뭐 산책을 데리고 나가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배려를 많이 받아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정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공황은 분명히 사회적 인식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다들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크게 유명한 당황하지 증상이 않죠. 됐죠. 유명한 네. 증상.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이렇게 간혹 연예인병이냐 아니면 꾀명 부리지 마라 뭐 이렇게 뭐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농담으로라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겉에서 없지만 속이 말이 아니죠. 그럼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증상 10분의 1만이라도 겪어보면 그런 말 못할 텐데. 안 그래도 스스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네.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왜 나는 이것도 컨트롤 못할까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드신다고 또 무력해지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에 뭐 말하자면 기름을 붓는 그런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진료를 받고 나서 좀 좋아진 부분이 있고 아직도 좀 많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공황 증상을 비롯해서 우울감,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좋아진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나눈다면 확실히 공황 때문에 생겼던 그런 우울감, 극단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렇게 흐르는 생각들은 아, 정말 호르몬이 대단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약을 먹었더니 정말 내가 어떻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했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순간이 오긴 하지만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는 의존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믿음 그리고 뭔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끈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서 좋고요. 공황도 증상이 계속 있고 심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신 것들일 거고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진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데는 어떤 이런 뭐 어린 시절의 배경이나 뭐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처 자체가 약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는 없다는 게 뭐 문제인데 뭐 진료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거.
계속 본인을 괴롭히는 네. 뭐 과거의 기억도 있을 거고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 이런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이렇게 대변되는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공황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땔감 같은 게 되고 있겠죠 지금. 사실은 이제 상담을 아까 받으신 적이 음.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분명히 그런 이렇게 좀 굳어진 생각의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 상담할 때 그걸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했었지라는 기억이 무의식 속에 또 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흐르다가도 바꿔보려고 순간 환기가 되죠. 그게 성공을 못 하더라도 아, 같은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까지는 돼서 네, 이게 꼭 제 생각이 세상에서 유일한 생각이고 뭐 나는 이래서 죽어야 돼 뭐 이런 쪽으로 흐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좀 상담을 꾸준히 받으신다면 더 도움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제 좀 변화가 있는데 이 수면 아래에 좀 가려져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은 과정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지라고 캐치한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그 연습을 하는 훈련을 하는 그 부분들일 거예요. 저는 여력이 되신다면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확보가 됐을 때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을 병행하시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진료 이외에 그 진혁 씨께서 아, 나는 공황이나 이런 다른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이게 도움이 됐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제일 큰 거는 SNS 안 하기. 네. 물론 가끔씩 궁금해서 구경도 하고 하는데 네. 좋아요 눌리고 그런 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저게 내 지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아는데도 뭔가 비교를 하게 되고 네. 계속 불안해지고 난 뭐지? 난 계속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성취 같은 거 볼 때 어쩔 수 없이 작아지는 느낌? 그런 걸 좀 누르기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SNS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증상을 사실 뭐 꼭 자의적인 건 아니었지만 오픈을 했다는 거? 그래서 반대로 저한테 이렇게 미리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 가면 어때? 뭐 나 요새 이런 게 힘든데 뭐 어때?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갔던 친구들과 뭐 생기는 유대? 그런 것도 힘들 때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아 나도 요새 힘들어서 뭐 약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그것도 꽤 도움이 되고요. 동병상련. 그리고 또 큰 거 중에 하나 이제 긴 휴식이었죠. 긴 휴식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학부를 졸업하기까지 8년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아까 소개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고시를 하기도 했지만 6개월 정도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셔서 아무것도 안 해보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뭐 쉬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쉬면서도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이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닐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외국어라도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시간들 덕분에 지금도 그나마 계속 버텨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오늘 가장 걱정되고 또 동시에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마 사연에 보내주신 이 부분일 거예요. 제일 힘든 부분은 시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사회에 진출하면 스트레스의 원인은 더 복잡해지고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나는 평생을 공황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드신다고 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요즘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머리로는 미리 찾아오지도 않은 그 상황을 걱정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아는데 이게 공황이 올 때마다 느끼게 돼요. 아 이게 학생 때가 제일 쉽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공부가 제일 편하지라는 말들도 참 많이 하는데 이것조차 이겨내지 못하고 공황이 오면 나는 사회에 진출해서 제대로 된 하나의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공부를 하는 의미 자체도 좀 없는 것 같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힘들지 않은 별것 아닌 상황으로 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로스쿨 공부 당연히
어렵겠죠. 네,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쉬운 과정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사실 8년에 걸쳐서 학부를 졸업을 하셨잖아요. 이 시간 역시도 뭐 간단하게 그렇게 지난 시간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이겨오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충분히 스스로에게 좀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리고 그 지금 학생으로서 음. 생활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약간 별거 아닌 거. 이후에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인으로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더 큰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뭔가 이제 하나로 딱 결정되는 약간 뭐 아니면 도 같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학생으로 큰 시험 앞둔 게 저는 더 큰 스트레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가셔도 나름대로 힘들고 뭐 이런 공황 증상도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해 온 거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공황을 안고서도 계속해서 성취를 이뤄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강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능력이 있는 거고,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공황을 내가 조금 더 다스릴 수 있게 나를 조금만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면은 지금 내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좀 휴식을 선택하셨는데, 이 휴식하는 동안 상담도 해보시고 또 명상이나 운동 같은 나의 건강에 확실하게 도움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적용해서 나를 좀만 더 단단하게 만들면은 또 본인이 갖고 계신 강점들이 자연스레 발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진짜로 상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 씨한테는 분명히 그 어떤 성취에 대한 부담감,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요 생각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공황 증상의 굉장히 큰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취가 아니더라도 내가 충분히 그동안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많이 이뤄왔고 앞으로는 더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만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마음속 깊이 좀 체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서서 진영 씨랑 길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이미 캐치를 맞아요. 하고 계신 부분들일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또 좋아지실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진영 씨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일단은 제가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보지 못해서 치료 타이밍을 좀 놓친 탓에 만성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증상이 있으면 받으러 가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좋은 거고 뭐 맞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일단 진단을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점이 있고, 또 저도 스스로한테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지만, 휴식을 할 때 그냥 오늘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받으면서도 잘 버텨냈다라는 거, 살아냈다라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을 토닥일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저도 항상 되뇌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항상 그 말이 너무 절실했고 누군가한테도 지금 절실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이 업로드 될 텐데 진영 씨도 스스로 영상을 좀 이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서 리마인드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매일매일 저희 조회수 1씩 올려주시고 네, 굉장히 좀 위로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도 진영 씨의 얘기가 더 마음에 깊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퀴즈. 예스. 역시. 네, 오늘 저희 늘 퀴즈는 오동훈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문제입니다. 네, 공황장애는 영어로 이거 디스오더라고 하죠. 네,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글자, 저희 또 나이대를 괜히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옛날에 이것과 동명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룹이 있었죠. 지금 그 그룹 출신으로서 솔로로 활동하고 계신 가수분의 이름은 뭘까요? 이적. 아, 네, 공황장애는
패닉 디스오더고 네. 네, 패닉의 이적 씨가 아까 문제를 만들 때는 패닉까지는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안 했어. 근데. 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꼬셨네요. 네. 네, 그러면 맞추셨으므로 저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네 퀴즈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네, 진영 씨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다른 분들께 제 경험을 공유를 하니까 오히려 지나온 제 그 날들에게도 좀 위로를 스스로 해주는 느낌이었고요. 그 얘기를 세 분 너무 따뜻하게 들어주셔서 오늘을 또 앞으로 잘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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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저희는 정말로 이 컨택트 그리고 대면 상담 코너를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희가 되게 배우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진료에 쫓겨서 이렇게 한 분의 얘기를 깊게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들으면서 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더 긴 진영 씨의 이야기는 저희 애플 팟캐스트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진솔하고 또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면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담자분의 또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